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각종 그 강력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몸을 사려가지고 총기를 써야 되는데 총기를 안 쓰고 무슨 뭐 테이저건을 써야 되는데 테이저건을 안 쓰고 너무 뭐라고 할지 몸보신을 한다. 보신주의다. 미국 같이 약간 강력하게 진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진압해도 다 그 처벌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경찰 조직에서 대부분 다 커버해주고 자기가 책임질 일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가는 바로 소송당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미국 경찰 같은 경우는 상대편도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총을 갖고 있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우리 민간인들은 총이 없잖아요. 꼭 총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혀도 소송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 공권력을 우롱하는 듯한 그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10대 폭주족들이 뭐 수십 건, 수백 건의 법규 위반을 하고도 네가 경찰들이 뭐 그래봤자 어쩌겠어? 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어떡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우롱을 했다. 그렇죠. 예. 뭐 8.15 폭주족은 매년 발생하는 그런 뭐 악습이죠. 경찰 놀리고 네. 따라오면 잡으려면 잡아봐라. 근데 실제로 경찰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문화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경찰들이 미국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런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공권력을 더 이렇게 낮게 본다, 더 우습게 본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우리도 미국처럼 강력 대응을 해야 되냐? 뭐 그냥 무기를 써야 되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범죄자들이나 혹은 그런 범행을 벌이는 사람들이 총을 일단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찰들도 총을 갖고는 있어요. 그쵸?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경찰들이 이런 이제 수위를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그 경찰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이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총들입니다, 실제.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지금 너무 강력해서 이거를 좀 오히려 공격력이 좀 낮은, 좀 파워가 낮은 그런 그 플라스틱 탄환으로 된 거. 네,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진짜 지금 현재 쓸 수 있느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썼을 때 그럼 그 이후 후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적인 문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테이저건이라든지 아니면 총기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상대편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뭐 형사나 민사 소송을 걸어오면은 경찰이 개인적으로 다 이거 보상 변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자기들도 쏠까다가 흠칫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난 정말 이거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냐, 변상을 해줘야 되냐, 난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공권력이 약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권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권총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된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죠. 공권력을 강화해야지 무장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는 무장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권력을 강화한다면 어떤 측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고 그다음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경찰들이 정당한 업무 집행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경찰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야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진압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책임 안 진다는 게 시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정립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압의 강도를 강화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적절한 네. 절차에서 진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진압한 것에 대해서 뭐 소송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 생각하는데 경찰서에 와서 난동을 부려도 네. 뭐 적당히 아유 뭐 들어가시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 자체가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경찰서에 와가지고 상뒤 짚어 먹는데 저기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치. 손을 안 돼요. 예. 아 이거는 총기랑 관계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네. 공권력에 대한 어떤 우롱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보통 때 경찰을 그냥 우습게 보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공권력을 강화하겠다고 총을 지급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법보다 시행령 빨리 고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총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는 게 뭐냐면, 보통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탕탕탕 총소리가 나면 에이 숨었다가 팡팡팡 반격하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탕 소리 나죠.
전부 다 바닥에 그렇죠. 바짝 엎드려요. 맞아요. 유탄이 어디로 튈지 몰라. 맞아요. 무서워 이거요.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탕 소리 하면 바짝 엎드린 다음에 이렇게 쏴요. 그게 무슨 이렇게 보이는 줄 알아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 맞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요? 아니 유탄이 어디서 튈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총기라는 거는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단봉 있지 않습니까? 탁탁탁 3단봉. 네. 3단봉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문제는 3단봉으로는 유리창도 깰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3단봉 가지고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데 이걸로 진압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뭐 물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해에 대해서 이거는 경찰의 책임을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 보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법적 보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전 좀 전반적인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문화 어떤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을 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태도가 물론 우리 뭐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다 좋은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어떤 권위와 강제성이 있어서 나름 그들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부당하게 뭐 미국처럼 최근에 이제 그 경찰들의 그 폭압적인 그런 뭐 또 진압 방식이라든지 아까 뭐 로드니 킹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뭐 플로이드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제압하지 못하고 진압하지 못하는 경찰이라는 게 그 뭐 저는 어떤 사실 효과가 있을까? 네, 저는 그래서 좀 이게 부정적으로 잘못되면 봅니다. 네. 자꾸 그 무장력을 강화하다 보면 맞아요. 우리도 미국처럼 그런 총기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총기만 안 갖고 있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냥 총기 사건이 아니라 여차하면 전쟁 위험까지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만약에 정말 경찰이 총기를 만약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어떻게 분위기가 바뀐다. 그러면은 솔직히 정말 막말로 범죄 조직이 마음만 먹으면 총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너가 그렇게 시작하냐? 그럼 우리도 맞서 싸우겠다. 이러면 정말 이른바 개판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뭐 공권력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경찰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모방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 미국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총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릴렉스한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너희들 그러면 당장 인종 문제 지금 해결돼? 지역 간의 그런 계급 간의 문제 해결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그런 계층에 대한 문제, 특히 인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종 그 인종 간의 저는 불신에 대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언젠가는 나를 공격할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저 흑인 커뮤니티가 우리를 분명히 공격할 것이다. 저 라티노들이 우리를 분명히 적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금 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특수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위험하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식의 위험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 의외로 참 치안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 나라였어요. 맞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치안을 잘 유지를 한 것도 있지만 시민 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끝까지 치고받고 뭐 사람을 하더라도. 죽이는 그 순간까지 안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이라기보다 시민 의식이 성숙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카바할 것인가? 그 방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면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능력을 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치안에 대한 어떤 뭐 후과에 대한 무슨 뭐 그 책임론을 면책할 수 있는 뭐 법적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된다. 저도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좀 오래 걸리더라도. 왜냐면 확실한 거는 이 파이어 파워를 올리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근데 항상 그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면 미국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에 비해서 훨씬 더 체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은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체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경찰은 체포영장 없이 체포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아유, 체포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거 몇 번 당했어요. 이 말 해도 되나? 그 미국은 퍼블릭 인탁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술 취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술을 들고 길거리에 다니면 안 되고 앞자리에 차에도 놓으면 안 되죠. 차에 그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면은 보이면- 반드시 트렁크에 이제 씌워. 보이는 데다 놓으면 안 되죠. 안 되고 항상 그 네. 브라운백이라고 해서 종이봉지에 넣고 맞아요. 병이 보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죠. 그리고 길거리에 우리는 저기 강남역 사거리 가면 웃으면서 고등학교 파이팅!
처음 온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희 지금 공공장소에서 술 취한 거냐고. 그래서 퍼블릭 인탁스케이션이라고 해서 경찰이 돌면서 약간 비틀비틀을 걸어가지고 잡아가요. 잡아가서 유치장에 쳐놓고 깰 때까지 집에 안 보내요. 다 깬 다음에 보내요. 이제 유학생이나 이민 처음 가서 실수 많이 하는 게 마트에서 술 사다가 이제 옆에 조수석에다가 이렇게 탁 던져놓고 아, 오늘 잘 봤다, 오늘. 식스팩 딱 놓고선 아유 이제 집에 가야지 하다가 그런 식으로 걸리는 사람 많죠. 그렇게 걸려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거 보면 참 뭐라고 할까.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는 나라가 뭐냐면 25도 이상 넘는 술은 병채로 못 팔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 바텐더들이 술병을 갖고 있다가 앞에 잔만 놓고 따라주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 교민 아저씨들이 처음에 굉장히 짜증냈다는데요. 왜 술 가져가냐고 놓으라고. 그래서 몇몇 교포 아저씨들은 딜을 냈어요. 바텐더와. 이게 보통 750ml 그 시바스 삐삐 브레이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7잔이 나와요. 17잔. 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 잔 더 나오면은 그러니까 보통 18홀 같은 거 돌 때 한 잔 모자라게 해서 한 명 더 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17잔을 그냥 따라 놓으라고. 이건 합법적이니까. 약간 편법이죠. 그럼 이 병을 놓은 게 아니라 잔이 있으니까 잔을 이렇게 마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뭐라고.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으면 세븐일레븐 이런 데서 무조건 맥주 창고 그 냉장고는 잠가 놓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마다 다릅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일찍 닫았어요. 6시면 역시 다 시골이네. 피츠버그 이런 데 가도 5시, 6시 넘으면은 아무 데도 안 열어 있어요.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 슈퍼마켓 가도 맥주 이렇게 냉장고 있잖아요. 잠가로 탕탕탕. 그래서 우리는 에이 열어달라고. 아침 6시까지 절대 안 열어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술 사기는 정말 정말 편한 쉽죠. 나라인 게 정말 쉽죠. 어디 예. 편의점에 가서도 웬만한 술 다 살 수 있는데 미국은 다 시간 제한이 있고 그 도수에 따라서 파는 데도 다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호주에 지난번에 학교에 갔는데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안 팔더라고요. 그럼 소주 팔아요? 아니 편의점에서 아예 술을 팔지 않습니다. 소주 맥주도- 팔아야 뭡니까 진짜.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술에 정말 관대한 나라가 우리나라. 이게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술은 정말 통제를 해야 돼요, 사회에서. 식당에서 막 고성 지르고 이러고 하면은 반드시 잡아가야 돼요. 술 깰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인탁스케이션이라는 말 속에 이미 있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어떤 화학 약품에 취한 상태라 그래서 인톡시케이션. 네,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그냥 기분이 알딸딸해졌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도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그래서 단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어우.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규제가 훨씬 높고 아까 무작위로 이렇게 단속했다 체포가 쉽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프린스턴 하버드대 이런 데서 가르쳤었던 코넬 웨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 영화 네. 그 DVD 세트 보시면은 그 서플먼트 디스크에 코넬 웨스트가 매트릭스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 코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레이스 매터스라는 책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흑인이잖아요. 흑인인데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니까 이제 프린스 대학으로 이렇게 출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차가 좀 천천히 가는데 옆에 경찰차가 딱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흑인이야. 또 좋은 차야. 좋은 차야.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무조건 세웠어요. 무조건 세웠으면 그냥 끝이에요. 세웠으면 무조건 서야 되죠. 그랬더니 딱 나와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무슨 이유를 다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나 프린스턴 교수다. 그랬더니 네가 프린스턴 교수면 나는 예수다. 이런 식으로. 아니 실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인종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실은 그 체포가 너무 쉽다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부작용도 또 사실은 있어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경찰한테 쉽게 잡혀가고요. 그러니까 흑인 군인이 군복을 입고 운전하고 있는데 경찰에 체포됐었어요. 근데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체포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에 위협이라고 의심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끼면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총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영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공권력을 강화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건가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렵긴 어렵네요, 진짜. 그래서 그 친구들도 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바디캠을
달고 촬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밈들이 SNS에 돌고 있죠. 방금 그것도 그렇고 네. 뉴욕인가 보스턴인가 한 그 여검사인데 흑인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경찰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워놓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신 직업 뭐냐고 나 여기 검사라고 네가 그러니까 검사 한번 라이센스 보여달라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간 이거 나도 그래님이 네. 미국 얘기하면서 아 그렇게 술 단속도 엄격하게 하면서 하지만 총은 사기가 쉽다는 아이러니. 아 근데 이게 총 사는 것도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상대적으로 사기 쉬운 주가 있고 제가 있던 데서는 총 사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미 합중국 연합국이지 않습니까? 연합국이기 때문에 각 50개 주가 각각의 독립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캘리포니아 리퍼블릭, 텍사스 리퍼블릭이고 이 나라들이 이제 연방을 이루고 그러니까 외교권과 국방권만 연방 정부에 넘긴 거예요. 그 이외에는 각 주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따로 있는 독립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간섭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는 뭐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뭐 범죄자들이 뭐 이거는 뭐 범죄자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하니까 한 주에서 해먹고 다른 주로 날라서 신문 바꾸고 살아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못 잡아요. 그 예를 들어서 FBI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국가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선포를 해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FBI가 투입되지 않는 한은 주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을 딱히 뭐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타고 도주를 했어요. 그쵸. 캘리포니아가 바로 옆주가 네바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경찰은 얘가 주 경계를 넘기 전에 잡아야 돼. 왜냐면 네바다주로 넘어가는 순간 캘리포니아 경찰은 글로 못 들어가요. 남의 나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원할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주별로 다르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 등등등은 또 사형이 없어요. 사형이 있는 주가 있고. 아, 맞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들이 사형이 없는 주로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거의 하면 안 죽거든. 예. 그래서 막 친구들이 농담으로 그럴 때 있었어요. 제가 그 가난한 유학생으로 워싱턴에서 오래 살니까 무슨 가난하세요 또. 가난한 유학생으로 제가 13불 넘어가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13불이면 15,000원인데. 비싼 거 드셨는데. 시대가 다르잖아. 80년 88 올림픽 때랑 같습니까 13불이. 15,000원 어우야. 패밀리 레스토랑에 쓰셨네. 이분들 너무 옛날에 유학하셔갖고. 근데 그 친구가 농담으로 무슨 말 했냐면 형 여기서 2만 불 해먹고 딴 데로 날라? 그러더라고. 실제로 그러면 FBI가 2만 불 갖고는 안 뜬다는 거지. 그 친구랑 절교하세요. 예, 절교했습니다. 토리 BJ님이 미국은 음주 단속 한국처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한국처럼 좀 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전혀. 네. 음주단속 성킴이 계실 때는 어떤 식으로 왜 했어요? 뉘앙스가 이상하신데 그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길 막아놓고 우리처럼 불라고 해요 이렇게요. 근데 딱 봐도 쟤는 지금 그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돼요. 비틀비틀 이렇게 가. 그럼 경찰차가 뒤에 붙어요. 뽁뽁뽁뽁 세우라고요. 그때는 너 음주운전했지 불어라. 이걸 못해요. 그럼 넌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불려고 하는 것이냐? 그럼 넌 음주했냐 안 했냐? 안 했다. 그럼 강제로 이거 불러라는 얘기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리라고 해요. 내린 다음에 눈 감고 걸어보라 그러죠. 걸어보라고 해요. 비틀비틀거리면은 몇 개 테스트가 있어요. 눈 감고 한 발을 콩콩콩콩 뛰어가라. 이렇게 뛰어가라도 있고 눈 감고 이렇게 걸어가라도 있고 이래서 비틀비틀거리면은 너 아무리 봐도 음주운전인 것 같다. 너 서해 가서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볼래? 싫다 그러면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13년간 한 번도 부는 테스트는 안 봤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부는 테스트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우리나라처럼 그 포인트마다 다 경찰이 딱 맞고 불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있을 때 한 번은 아예 그렇게 한다고 광고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지금 썬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 뒤에 쫓아가다가 세우고 이렇게 걸어가는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무언가 의심이 되면 경찰서에 데려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있는 곳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아예 이번에 소버린 테스트라고 할 거야 하고 광고하고 어느 지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네. 광고한 지역을 이제 다 피해서. 네. 그러니까
요즘도 그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약에 그 DUI라고 하지 않습니까? Driving Under Influence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걸리면은 그쵸. 그러니까 미국은 얘가 음주운전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얘가 음주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미니멈 15년이에요. 미니멈 15년 형이고 얘가 불성실한 태도로 반성을 안 하고 그러면 케이스가 2배 형량 30년.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음주운전 하면 절대 폐가 망신이 어쨌든 간 미국이나 그렇죠. 한국이거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은 이게 시동 걸려면 후 불고 시동 거는 거.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하는 거. 이것도 우리나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제 공권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사실은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이 그런 경찰권에 대해서 오히려 셀프 개혁안을 지금 내놨다. 그런 게 이제 뉴스가 됐다는 거죠. 워낙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조지 플로이드 경찰들의 대표적이죠. 권한이 너무 세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기숙사랑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 경찰이 체포를 못하는 장소가 딱 하나 있거든요. 집에서. 못 들어가요. 네, 집에는 못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 체포하면은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다 처벌받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는 체포를 못하고 나머지는 어디서나 체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정말 그 무지막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또 사실은 총이 없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그냥 계속 목 조르고 꽉 누르고 있는 일도 되게 많고 꼭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공통체 의식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경찰들 사이에 있었어요. 캅 킬러라고 내 동료를 죽인 애들인다? 그런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흑인 갱단과 멕시코 갱단, 라틴 아메리칸 갱단들이 죽였겠죠, 내 동료를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조지 플로이드 같이 강제 진압을 하다가 뭐 사망한 일도 있고 너는 내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널 죽인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바디캠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조지 플로이드 같은 것이 등장을 한 건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바디캠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로드리 킹이 고속도로에서 두들겨 맞는 장면 그쵸. 이거 캠코더 누가 안 찍었으면 걔는 거기 죽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간 거고 그런 게 한두 건이었겠습니까? 맞아요. 그 누가 우연히 찍었기 때문에 그것이 LA 폭동까지 이어진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 조지 플로이드 이후에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 소송이 있지 않았었나요? 예. 그래갖고 아마 배상액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니까 네. 그 정도 처벌을 받지 아니면 경찰이 그렇게 좀 무지막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 노조에서 다 법적으로 도와줍니다. 다 무조건 나서서 도와주고 그래서 무죄 나는 경우 기소가 아예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 조지 플로이드 뭐 미네소타지만 그 이후에 이제 뉴욕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그 과잉 진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시위대와 시민단체 물론 뉴욕주 검찰총장까지 경찰국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래서 결국은 뉴욕시가 경찰 폭행을 당한 그 시위대 배상을 하기로 했다. 예, 합의를 했다. 그래서 그 시위대 수백 명에 각각 25,000달러? 그럼 굉장히 큰 금액이네. 2만 달러요? 예, 2만 달러. 3천만 원 가까이. 2,500. 2,500. 그렇죠. 그렇죠. 2천만 원 훨씬 넘죠.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금 배상금을 준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이거는 뭐 미국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 미국과 거의 맞먹는 그런 그 공권력을 가진 나라가 강력한 공권력이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이 뭐 대단했다면서요? 중국 공안은 무서워요. 중국 공안은 정말 무서워요. 그 베트남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베트남.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공산권을 경험했던 나라의 경찰들은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 그런 권위주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공안 같은 경우에는 딱 잘못하면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간첩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반간첩법. 너는 중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 어떻게 규정을 해요? 잡아가서 구금을 하고 안 보낼 수가 있어요. 풀어져도 10년 동안은 중국 입국이 금지됐는데,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는 이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 저는 매주 중국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현지 있는 그 카운터파트 사업 파트너가 핸드폰 보자고. 중국 기관을 찍은 사진 있으면 다 지우라고. 중국 외교부, 중국 천안문 광장에 있는 마오쩌둥 사진 일단 다 지우라고. 이거를 시비 걸 수가 있다고. 너 지금 마오쩌둥 사진 왜 찍었냐? 이거 한국 가서도 쓴 불법적인 무슨 거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반간첩법에 걸려가지고 너는 한국 귀국을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약간 결이 다른 약간 이 강력한 공권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약간 이제 경찰이라는 거를 이제 별개의 조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공권력 그게 이제 국가라는 것도 이제 단일하게 보는 거고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들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빡세게 보는 거잖아요. 타이트하게 보는 거죠. 시진핑은 이런 말하면 또 내가 비자 안 오는데. 조심 맞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 이런 얘기가 시진핑이 곧 국가고 국가가 곧 공산당이고 공산당이 곧 공안이다. 즉 이 공안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고 공안의 권위는 공산당의 권위다. 건들지 말라라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 다른 사실 베트남이나 러시아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기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에 있는 그 경찰하고 민주주의 쪽에 있는 경찰하고 다르죠.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건 그쪽에서는 그냥 경찰력이 그냥 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명령하면 그냥 바로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적절한 한국적인 문화에 공권력의 공권력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미국처럼 계속 강화한다는 게 과연 답이냐 아닐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 뭐 신림동이라든지 서현역 이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총기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뭐라고 보세요, 그럼요? 저는 그 후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후과라는 표현은 공산주의 표현인데요. 아, 그런가요? 한자어 아닌가요? 결과죠, 결과. 아니, 그게 후과는 안 좋은 결과. 그렇게 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전 아까 이제 그거를 뭐 제가 문화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관성, 뭐 타성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주저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식 속에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한 그런 뭐 진압 뭐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통제 같은 것들을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뭐 단지 어떤 뭐 센 무기를 쓰느냐 뭐 그렇지 못한 뭐 파워가 약한 무기를 써서 살상이 뭐 확률이 낮은 무기를 쓰느냐라는 문제로 이제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그게 법에서 받쳐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경찰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뭐 당연히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아니, 동방 예의지국이 참 있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요번에 뭐 신림동이라든지 서현역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경찰이 설득을 하는데 완전 슈퍼 의뢰의 자세로 설득을 해요. 너무 답답해요. 저기요. 너무 답답해. 칼 놓으세요. 설득을 해요. 여기 뭐 삶에 고민 있으십니까? 무슨 뭐 자기 5년 박사예요 지금요? 저기 넣으시고. 그러니까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저쪽이 더 기세등등해진다고요. 이럴 때는 솔직히 뭐 이거는 경찰과 용의자가 아니라 기싸움에서는 기로 눌러놔야 돼요. 그러니까 총이 없더라도 미국 경찰이 일단 기선제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영어에는 반말이 없지만 말로 기선제압해버려요. Hey, drop the gun please. 가 아니라 Would you mind if I ask you to drop the gun? Do you mind? 성문조감 영어가 다 나오는 거야. Drop the gun! 진짜로. Please kindly drop the gun please. 가 아니라 깜짝 놀라. 그것만 들어도 떨어뜨리게 돼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서 헤이도 아니야. Drop the gun! Drop it!
그럼 놔요 이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칼 좀 놓으세요. 칼 좀 놓으시길 바랍니다. 칼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칼 놔! 칼 놔!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에서 막 칼 놔! 저 지금 방송 언더 인플루언스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노노노노. 브로드캐스팅 언더 BUI. 한잔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예. 그 방송 뭐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수사관들이 와서 막 팍팍팍 FBI 오픈업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으면 똑똑똑 계십니까? 계십니까? 들어가도 될까요? 저 경찰인데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 얼마 전에도 무슨 뭐 흉기로 막 설치는데 30대가 네. 거기다 아유 저 치킨이라도 드시고 하시죠. 그 5년 박사 되더라니까요. 옛날 금쪽이셨습니까? 아저씨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위협 직업. 있고 뭐 범죄자가 있고 이럴 때는 진압해도 된다고. 빨리 당연하지 해야죠. 않아요? 네. 오늘 우리 세 명의 결론이 이거예요. 총기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서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면 돼요. 테이저건 안 써도 돼. 저는 다른 방송에서 3단 봉 써봤거든요. 무서워요. 네. 한번 팍 치면 유리창 다 박살나요. 맞아요. 네. 이거 한 방이면 그냥 사람 웬만한 거구도 쓰러져 이거요. 있는 거 쓰게 만들고 이거 가지고는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충격만 주지. 단 이거로 때렸을 때 얘가 나를 뭐 민형사상 무슨 고소라든지 이거 책임을 묻는 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거 국가에서. 예, 이게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공권력의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공권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압이에요. 맞아요. 살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총에 대해서도 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 이게 너무 미국의 경찰 영화나 범죄 영화 뭐 그다음에 알카포네 영화 같은 데서 너무 이거를 미화한 감이 있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멋있어도 총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부상을 그런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미국도 사실은 지금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의 저 모순 덩어리를 보면서 야 그래도 미국도 총이 나쁘긴 하지만 저것도 필요는 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착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총을 맞은 친구들에 따르면은 아프지가 않대요. 뭔가 뜨겁대 갑자기. 그렇지. 뭔가 뻥 뚫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뭐 인두로 뭐 지지는 느낌이라 뜨거 하다 보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팔 다리를 통과하면은 살 수가 있지만 가슴과 내장을 통과하면은 일단은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사라지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기 사용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찰력 얘기하지만 평소에 살다 보면 이 공권력이 적절히 집행이 안 된 것 때문에 답답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냥 소방차 출동을 했는데 그냥 주차 떡하니 막아놓고 그냥 아니 내 차 건들면 안 돼. 전 이거 도입을 해야 돼요. 우리 두 박사님 계셨던 주는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주는요. 만약에 소화전이 있는데 여기 차가 있죠. 밀고 들어가죠? 밀고 들어가요. 네, 밀고 들어가죠. 그리고 앞에 당연히 밀고 들어가는 거지.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앞에 막죠. 밀고 가요. 그리고 이거 박살내도 보험 처리 안 돼요. 뒤에서 소방차가 빼빼빼빼. 그러니까 소방차 클락션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빡! 비키라고. 안 비키죠? 빠빠빠빠 이런 소리 하죠. 빠빠삐라빠라빠라빠라빠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진짜 현타가 온다. 현타가 와. 인톡시케이션. 옆에 있으니까 취했어. 언더 인플루언스야 지금. 언더 인플루언스야. 아. 여러분 나중에 그 인터넷 검색해봐요. 미국 소방차는요 범퍼가 장갑차예요 이렇게. 왜냐면 밀고 나가도 돼요. 앞에서 알짱거린다?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보험 처리 안 돼요. 소방차도 장갑차고 네. 스쿨버스. 그치. 스쿨버스 탱크입니다. 탱크. 탱크. 예, 예. 그 영화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다이하드 3 보셨습니까? 그 맨하탄에서 막혔는데 다음 장소로 그 사이먼 세즈 그랬는데 빨리 안 오면 폭탄 터뜨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어느 거리로 그 소방차 불러달라 그래. 그러니까 소방차가 뜨니까 그냥 홍해 갈라지듯이 쫙.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그 뒤만 따라가는 거야. 그거 미국에서 진짜 가능합니다. 맞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식으로 정말 앞에서 구급차와 소방차가 있는데 안 비켜준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으로 밀고 나가면 분명히 약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내 비에 아우 이거.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차 위반한 상태, 그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방차가 밀고 들어가. 네, 저번에도 밀고 들어간 네, 뉴스 네. 한번 봤는데. 한번 그 시범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총기 쪽으로 얘기가 옮겨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